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이제 준비하시고 알아보시러 이렇게 오셨을 텐데,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한 개관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 1차 시험 있고요. 변리사 2차 시험까지 있습니다. 1차는 이제 객관식이고요. 오지선다. 이제 5개 지문 중에 정답 골라내면 되는 이런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2차는 논술형이고요. 논술형은 이제 백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채우셔야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만 보니까 뭐 이제 논술형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OX만 잘 골라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1차를 한번 합격을 하셔야 2차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한 분만이 이제 2차 시험에 갈 수 있고요. 1차 시험도 1년에 한 번 있고 2차 시험도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내년 27년 2월 보통 셋째 주 토요일쯤 봐요. 보통 셋째 주 토요일쯤. 그러니까 이제 한 말 정도 생각할게요. 그죠? 내년 2월 말쯤 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또 한 7월 또 이제 초나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있고. 그래서 27년에 이제 2월 말에 1차 시험을 합격하시면 바로 고해년도 27년 7월 초쯤에 또 2차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한 번 합격하시면 2차를 2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때 이제 합격하시면 동차 합격이라 그래서 그냥 뭐 따닥 이렇게 이제 1차 붙고 바로 2차 붙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이제 동차 합격생들이 나와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나옵니다. 그죠? 동차 합격생들. 어쨌든 동차 합격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1차 합격하고 당해년도 2차 시험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28년 7월에도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시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동차라고 부르고, 요거를 뭐 수험생들끼리 뭐 기득수험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변리사 자격증 따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한번 보시고, 2차 논술형 이렇게 2번 보시고. 그렇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차 설명이니까 이제 2차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1차 설명에 1차 시험 과목부터 알아봅시다. 1차 시험은 그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래. 이제 산재법. 이 안에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연과학 안에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이제 4가지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산재법은 3과목,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자연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4가지. 이제 4과목. 그런데 민법은 단일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단일 과목이 한 교시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각 100점씩입니다. 100점씩. 100점, 100점, 100점. 객관식으로. 그죠? 객관식 각 문제당 40문제씩이고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40문제에 100점씩이니까 한 문제당 이제 2.5점. 40 이렇게 갖고 100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틀리면 97.5, 두 문제 틀리면 95, 세 문제 틀리면 92.5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과목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1차 합격 통계를 보면은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76에서 77점대 요게 이제 커트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넘으면 합격하고 이제 뭐 미치면 떨어지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뭐 가장 많은 통계는 이런데, 시험이 아주 쉬웠다 그러면 이제 80점 초반까지도 나오고요.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70점대 뭐 70점 몇몇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어려웠을 때는 이제 커트라인 확 떨어지고, 좀 쉬웠으면 커트라인 높고. 근데 이제 지금 한 2, 3년간은 좀 이제 문제가 쉬워가지고 커트라인이 한 80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이제 커트라인이 딱 80.00이었고요. 요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내가 딱 커트라인만 맞춰서 준비하겠다 이러면 실수도 하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한 82점? 80점?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때를 기준으로는 80점.
좀 쉬웠을 때를 기준으로는 82점. 이 정도 이제 맞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예. 자연과학이, 예. 이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자연과학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럽니다. 이게 각 과목당 예, 난이도도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예컨대 물리 전공이다 그러면 이제 물리는 잘하시겠지만 나머지는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화학 전공이시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60점 나오면은 뭐 잘 나온다 그래요. 예, 60점. 물론 이제 뭐 자연과학에 특출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 자연과학도 막 80점씩 맞고 막 이러시는데, 어쨌든 예, 통상적으로 예, 1차 합격자 분들을 봐도 자연과학 평균 내면은 한 6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그죠? 난이도 자체도 높고, 전공자도 뭐 풀기 힘든 문제가 좀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연과학은 60점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트라인이 최소한 80점 이상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60점을 맞고 나면 얘네들을 90, 90 찍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90, 90, 180, 60, 총 이제 240, 그러면 이제 평균 80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정말 특출나신 분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 그 고득점이 어렵다. 그래서 한 60점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목에서 좀 고득점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1차 합격이 좀 보인다. 대부분 뭐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봐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과목 개관 해드렸고요. 이제 요 정도 뭐 커트라인도 대강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민법 강사니까 민법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도 뭐요? 9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그죠? 민법도 9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변리사는 사실 이 산업재산권법을 다루는 직군이니까 이쪽이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1교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법학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법학에 기초되는 과목이 민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하면 주로 이제 민법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민법과 특법법 이렇게 이제 동시에 시작하는 이런 이제 수험생들이 많고요. 어쨌든 민법은 공부하시면서 제일 먼저 접해야 될 그런 과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민법이라는 게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제 1쪽에 보시면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민법은 뭐 단일 과목이 100점이라고 그랬는데 얘들도 이제 대목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물권법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은 또 총칙, 각칙 이렇게 또 나뉘어요. 그래서 총 이제 그러니까 큰 목차로 4목차로 나눌 수 있고요. 아까 40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얘네들은 12, 12, 8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채권법은 16문제인데 이제 총칙, 각칙 나눠서 8문제씩 이렇게 총 40문제가 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민법 조문의 순서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요 편제에 따라서 이제 기본서를 쓰시고, 저 같은 수험 강사도 이제 요 체계에 맞춰서 이제 수험서를 쓰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민법은 사실은 순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뭐 교재도 이렇게 돼 있고 조문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순서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물권부터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채권부터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작과 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법하고 채권법 사이에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또 예컨대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변동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차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다 연결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예컨대 민법 총칙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민법책 이제 두꺼운 거에 민법 총칙만 막 10번을 봤다. 그래도 민법 총칙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이거를 한 번씩 보고 와서 얘네들을 아는 상태에서 봐야, 그래야 이해가 돼요. 얘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민법이 다 그래, 민법이. 그리고 이제 그 민법의 내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조문, 판례,
이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조문은 말 그대로 이제 법 규정이고요. 우리나라 민법 규정. 이제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근데 이제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이론은 뭐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겠죠, 그죠? 그런데 출제 비중을 보면은 조문은 뭐 한 약 20%. 제가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써놓긴 했는데 뭐 이 비중은 뭐 매년 다르긴 해요, 그죠? 근데 뭐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판례가 70% 이상입니다. 많으면 80%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막 5% 정도, 뭐 5에서 10% 정도 나올까 말까, 그죠? 일단 이론이 왜 이렇게 출제가 안 되냐면 이론은 이제 교수님들의 견해고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견해 대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자연과학도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뭐 또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때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교수님들 간에도 견해가 대립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견해 대립 가운데서 이제 판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민법학이 또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수님들의 이 이론적인 연구는 견해 대립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차는 객관식이라고 그러는데 O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많고 뭐가 어떤 교수님이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OX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OX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뭐 진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오면 민법 객관식 문제 풀 때 기준은 판례입니다. 판례. 그죠? 그러니까 이제 A 교수님은 A설을 따르고 B 교수님은 B설을 따른다. 근데 판례가 A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A가 정답인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론은 정말 통설이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만 이제 출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론은 출제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의 출제 비중이 가장 낮고요. 조금 전에 정답이 기준이 돼주는 게 판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출제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판례가. 70%에서 8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그죠? 출제 비중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이 조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별로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판례라는 거는 아까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사건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실제 사건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 실제 사건이 나는 민법 총칙 사건이다. 나는 물권법 사건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건 하나에 민총 내용, 물권, 채권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례 하나에. 그죠? 그런데 이 판례에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 민총 쟁점이다 그러면 이 판례가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교재를 읽는데 민법 교재를 처음 보는데 여기 판례 하나를 만났는데 이 판례의 내용이 민법 총칙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물권, 채권 내용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어야 되는 게 이게. 그건 사실 어느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이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진입을 하고 나면 제일 많이 쓰실 이 단어인데 회독이라고 해요. 회독.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1회독. 다 보고 와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봤다? 2회독. 그러고 와서 또 한 번 또 봤다? 그러면 3회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러면 1회독 하면은 솔직히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회독 할 때는 그나마, 2회독 할 때는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들 대충 뭔지 알고 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볼 때, 조금 연결도 되고,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실력이 늘어요. 민법이.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2회독 갖고도 좀 부족해요. 민법이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하고, 내용도 많고 이제 외울 것도 많다 보니까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느낌 이런 걸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회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민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꼼꼼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셔요. 처음에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못 넘어가요. 너무 꼼꼼하셔갖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민법은 뭐가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야 돼. 꾸역꾸역.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볼 때 그때 이해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은 돼야 그래야 이제 민법이 뭔가 좀 알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절대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회독까지는 2회독까지는 그냥 꾸역꾸역 강의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민법은 여기저기 다 얽혀 있어가지고 전부를 알아야 일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을 전체를 보면서 일부를 봐야 그게 보이지, 그냥 일부만 봐갖고는 안 보여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어디부터 시작하나 다 똑같아요. 사실 얘는 계속 돌려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잠깐 보시면 민법의 특성이 있고 1번이 각 단원의 연관성인데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아래 밑줄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내용이 되는 이런 모순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알아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걸 모른 채로 이거를 봐내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민법을 시작할 때는 뒤에 내용을 모른 채 앞에 내용을 배워야 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회독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 방대해요. 제 교재만 해도 기본서가 1000페이지입니다. 저기 나가시다 보면 이제 책이 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이제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개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제 교재가 이제 기본서 1000페이지짜리 하나 있고요. OX 지문집이라고 해서 요게 5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이제 이건 문제집이죠. 객관식 문제집이 1000페이지 넘어가는 게 1200페이지 지금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는 이만하고, 뭐, 객관식 이만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OX 지문집은 얇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문제집인데, 이 OX 지문집은 이제 변리사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 준비하지만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같은 걸 해보면 변호사 시험 지문이 변리사 시험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만 기출 지문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변호사 시험 지문까지는 최소한 풀어주셔야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변리사 시험에 이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지문이 거의 유사하게 구성된 것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민법을 좀 고득점해야 되니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변리사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 원형이 이제 뭐 1번 있으면 1, 2, 3, 4, 5 이렇게 5개 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5개 지문이 있는데, 이 문제 원형을 보면 얘네들은 뭐 앞에 있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지문 튀어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문제 원형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문을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교과서 순서대로 지문화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OX 지문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얘는 초보자용. 두께도 얇고 초보자용. 변호사 변리사 기출문제만 들어있고 지문 다 쪼개갖고 순서대로 이제 보기 쉽게 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연습을 하려면 또 문제 원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집은 문제 원형 그대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고, 이것도 두껍죠. 그죠? 그래서 얘는 변리사 변호사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다른 시험, 근데 중개사래. 감평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요런 문제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뭐, 법원행시, 뭐, 법무사, 뭐, 이런 지문들, 그죠? 요런 지문들도 필요하면 좀 넣어갖고 이제 좀 두꺼워졌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실전용이죠, 실전용. OX 지문집은 이제 초보용. 그 다음에 객관식은 실전용. 이렇게 제가 3가지 교재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민법이 양이 되게 방대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기본서 1000페이지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교수님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를 넘어가고요. 교수님들은 여기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면 이론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대학교 교수님들 쓰신 기본서를 본다. 그러면 효율성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쓴 기본서는 이른바 포인트 민법이라고 제가 제 시리즈가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인데,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시험에 나오는 조문 판례 위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거예요. 그게 1000페이지. 그죠? 예. 여기에다가 뭐 교수님들이 이론까지 막 넣고 뭐 이렇게 넣으면 20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20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이라고 해서 민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저기 자그마한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쓴 민법 주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자그마치 19권이에요. 19권. 그만큼 민법은 넓고 깊은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을 뭐 잘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을 보러서 민법을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수님의 교과서를 본다든지 뭐 이제 내가 궁금하다고 뭐 이런 거 찾아본다든지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1년은커녕 막 2, 3년 민법만 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저 같은 이제 수험 강사들이 쓴 수험서죠. 수험서. 그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보면 저도 당연히 인정하죠. 훨씬 좋은 책들이에요. 그죠? 학술적으로야 비교가 안 되죠. 그죠? 훨씬 좋은 책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해서 점수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붙잡았다간 1년 내내 민법만 해도 안 끝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수험 강사가 쓴 수험서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1000페이지다. 1000페이지. 그죠? 제가 이렇게 이론 빼고 뭐 줄이고 이래 놓은 게 1000페이지다. 그죠? 그만큼 양이 많은데 3회독해야 뭔가 손에 잡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3월 달에 진입한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1년 과정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2월 말에 이제 1차 시험 보고요. 1차 시험이 끝나면 보통 수험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도 종합반 이제 3월부터 개강하고요. 우연히 요게 이제 시험일이 2월 말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뭐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뭐 개학하는 시기랑 거의 겹쳐요.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개강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신 다음에 내년 2월 말에 주로 셋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게 되신다. 그죠? 그래서 수험 기간은 통상 1년을 잡고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년을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민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민법은 요때에서 기본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이제 50회고요. 중급 강의가 35회고요. 객관식 강의는 이제 25회 합니다. 50회니까 월화수목금 하면 이제 일주일에 5회 나오거든요. 그래서 5회씩 10주. 10주면은 한 2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주로 이제 5월 중순이나 5월 말경 끝나고요. 이제 35회니까 이제 5회 곱하기 7주. 7주, 요때 7주 하면은 또 뭐 6, 7월 다 가고 한 8월 초쯤 또 됩니다. 중간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좀 드리고. 객관식 강의는 이제 제가 격일로 합니다. 월수금이라 3회씩 하면 뭐 한 8주 정도 또 걸립니다. 그럼 요거 끝나면 10월쯤 돼요. 10월 초. 그래서 민법 기준으로 하면은 요때 1회독, 2회독, 3회독 한 3회독 호가 나면 10월쯤 됩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되면은 요 시험 볼 때까지 4에서 5개월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일단 3회독까지는 강의로 이제 끌고 와요, 수험생들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을 뭐 독학을 한다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좀 잡기는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뒤에 걸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법 강의할 때도 민법 총칙 강의하면서 계속 뒤에 거 다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물권법도 끌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일단 지나갈 때는 무슨 소리인지는 다 이해하고 이제 갈 수 있게 앞에서 강사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꾸역꾸역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1회독 따라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2회독 따라오시고, 그죠? 나 3회독 따라오시고, 그죠? 그래서 3회독까지 꾸역꾸역 따라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하실 수 있고 또 혼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월 달쯤까지는 이제 강의로 이제 끌고 오다가 강의가 요때
한 10월 이후 지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길게 강의 안 해요. 예, 뭐 특강 해가지고 뭐 조문 특강 8회 정도 뭐 최신 판례 특강 2회 정도 뭐 요 정도 가지고 강의 부담 안 드려요. 왜냐 이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리해서 가야 될 시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많은 이제 한 요 정도 4, 5개월 만에 잘 보시는 분들은 또 4회독쯤 해요. 그래서 한 3, 4회독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그 다음에 요때 4, 5, 6회독 또는 7회독. 그죠? 요 정도 하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제 좀 합격해서 나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1년의 커리큘럼 보면은 요 정도 된다. 그래서 3회독까지는 이제 민법을 기준으로 3회독까지는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회독까지 끝나면 자기 혼자 볼 자격도 생기고, 그때부터는 또 자기가 정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강의 부담 안 드리고 열심히 마무리하고, 요거 이제 마무리 시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마무리하고 자기 여태까지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 갖고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오늘 며칠이야? 5월 초죠? 5월 5일, 오늘 며칠이야? 5월 초죠? 어쨌든 5월. 예. 제가 날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그죠? 그래서 5월 3일인데 지금 여기 5월 3일에 지금 설명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진입 여부를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회 들으시러 온 분들은 3월에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나중에 막 8월 달에 오시는 분, 뭐 9월 달에 오시는 분 뭐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9월 달에 오셨는데 이때 합격하시는 분들이 또 나와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물론 뭐 자연과학에 뭐 좀 특출난 뭐 기본이 있다던가 뭐 이런 베이스가 있고도 하고, 또 워낙 뭐 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진짜 어렵긴 한데 가끔 진짜 몇 명 한두 명씩만 이렇게 나와요. 이때 오셔갖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지금 일찍 오신 거예요. 그나마. 그죠? 지금 정도는 뭐 진입해도 해볼 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시즌 이제 없고 이제 요때부터 따라가는데, 이럴 때는 중급 강의 빼고 이제 기본 강의하고 바로 객관식 강의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급 강의는 이제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기본 강의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돼요? 인강이죠. 인강.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현강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현강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바로 중급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요때부터 들어도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들으면 좀 쉽겠지만,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뭐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뭐 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 안 듣고 이거부터 들으셔도 합격하시는 분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요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현강으로 여기부터 따라오시거나, 여기부터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걸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다 받아들여요.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시면 된다. 대신에 조금 늦으셨으니까 사실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주말도 뭐 쉬시고, 주말에는 뭐 좀 쉬시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사실은 강의는 이렇게 따라오더라도 요만큼 동안에 한 3회독 해내시는 게 좋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5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1회가 하루에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갖고 1시간씩.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런데 9시 10분. 9시 10분에서 막 13시 10분쯤까지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중간에 뭐 한 15분, 20분씩 쉬고 그러면은 딱 3교시 나요, 3교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이제 만약에 수강하신다 그러면은 1회 강의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3교시씩 돼 있는데, 좀 늦게 진입하셨다 그러면 하루에 3개 듣고 하나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4개 정도씩.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강은 이렇게 이제 1교시 1시간짜리로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1시간짜리로 끊어져 있는데, 뭐 3월달부터 하신 분들은 뭐 그냥 통상대로 그냥 하루에 3교시씩 소화해 내시면 되는데, 좀 늦게 오신 분들은 4개씩 소화해 내시면은 좀 이제 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줄여가지고 이거 좀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같이 마무리 들어가면 사실 꿀릴 게 없어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뭐 하루에 3개 하고 하루에 4개 하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좀 힘들죠. 3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 수강하시라고 그러고 기본서도 정독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제 제 교재도 보여드렸지만 이 OX 지문집은 기본 강의 때부터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잘 됐네. 저기 뭐 다른 학원 강사님들은 말 그대로 기본 강의, 중급 강의는 기본서만 보고 이제 객관식은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요. 그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객관식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이때 객관식 처음 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OX, 그러니까 일부러 OX집을 기본 강의 때부터 같이 보려고 제가 이제 초보자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얇게.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객관식 문제집 보기는 어렵지만, OX 문제집 정도는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먼저 해드리고, 그날 나간 진도 이제 정독해서 이거 복습해갖고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나간 부분, 기출문제, OX 지문제까지 풀어오셔라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다음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OX 지문집은 좀 병행을 하자. 그러면 이때 1회독, 이때 2회독, 객관식 강의 들어가면 이미 OX 지문집 2회독 된 상태니까 이 객관식 문제 할 때 좀 부담이 적거든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년의 그 과정은 이렇게 될 텐데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돌아가 보면 제가 이제 사실 뭐 2번 방대함 하면서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3회독 하면은 10월 돼 있어요. 찬바람 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슬슬 떨리기도 하고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그만큼. 그죠? 그래서 민법은 3회독은 해야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드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3회독 하고 나면 이제 10월까지 된다. 그죠? 이게 민법의 어려운 점입니다. 게다가 민법은 제가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민법은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늘어요.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누릅니다. 실력이.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 모의고사 점수예요. 모의고사 점수. 우리 종합반은 6월부터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모의고사 연습이 돼야 그 실제 실전에 가가지고 시간도 분배도 잘하고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저희가 6월 종합반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바로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고 1월까지 끝까지 시켜요. 그죠? 매월 꼬박꼬박. 그러면 점수를 보면은 처음에 기본 강의만 수강했다가 잘 안 나옵니다. 자, 3회독 돼야 그래도 뭔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점수가. 그죠? 그런데 꾸역꾸역 잘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서 쫙 올립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자기 거로 쫙 만들면서 쫙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합격 점수 이제 90점, 막 밑번 막 95점 막 맞고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100점 맞고 막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뭐냐? 이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죠? 매일매일 꼬박꼬박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빵꾸가 조금씩 난다, 그죠? 빵꾸가 조금씩 나오면 언제 메꿔야 돼요? 이 중요한 시기에 쫙 올려야 되는데 이 시기에 빵꾸 메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가 쫙 올려야 못 올라요. 그러면 이러고 끝나는 거지. 이러고 시험장 끌려가면 합격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티는 잘 안 나더라도 이 과정을 꾸준히 꾸역꾸역 잘 따라오시고 복습 잘 하시고 OX 지문집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걸 잘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쫙 올려갖고 이제 합격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민법이 어렵다. 그죠? 꾸역꾸역 참고 3회독까지 가야 되고 모의고사 보면 점수도 잘 안 나오니까 자괴감도 들고 그죠? 시간은 많이 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오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번 보시면 방대함 그랬죠. 그래서 민법이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2개월에서 3개월이나 걸린다. 1회독 하는. 기본 강의 50회 잡아놨잖아요. 지금 2개월 반.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좀 알겠다 싶으면 가을이 되고 이제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이 돼갖고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확 올라갑니다. 그렇다.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을 말하면 일단 1번이 회독의 중요성이죠. 아까 이제 회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와서 다시 보고 그게 돼야 민법의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일단 강의 듣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으면 고해요, 고. 그죠? 무슨 소리인지를 알겠다. 그죠? 그럼 고. 그죠?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희 학원에도 이제 게시판 보면 1차 합격 수기가 있어요. 1차 초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나 이런 거 이제 수기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민법에 대한 수기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한 3회독까지는 이제 꾸준히 하시고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죠? 민법은 회독이 돼야 점수가 나온다. 이 얘기 꾸준히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공부 방향 설정 및 분량의 조절인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또 해드릴게요. 제가 기본 강의나 무슨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26년 시험, 25년 시험, 24년 시험, 23년 시험, 22년 시험 이러면은 26년에 나왔어요. 근데 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25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나온 적 없고 그 뒤로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긴 뭐예요? 여기. 매년 나오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어디를 위주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험생을 제일 괴롭히는 게 이겁니다. 그죠? 이 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시험으로 뛰어들으셨다. 그죠? 이거 떨어지면 어쩌지? 불안감.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은 이걸 해야 맞아요. 그죠? 워낙 불안하니까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그러고 자꾸 공부 양을 늘려요. 그러니까 공부 범위를 늘려요. 공부 범위를.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회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범위를 늘리는 순간 6, 7회독을 해야 될 걸 3, 4회독도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범위가 넓어지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시간만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워낙 깊고 방대해서 교수님 교과서 2000페이지에다가 막 민법 주에 19권짜리 막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불안감도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적 호기심. 이럴 때는 판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게 궁금해 막. 그죠? 그리고 막 궁금하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민법 주에 이런 거 갖다 찾아보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민법은 공부의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워낙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공부한다고 팠다가는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민법만 1년이 뭐예요? 민법 10년 공부하신, 10년이 뭐야? 막 20, 30년 연구하신 교수님들도 야, 민법 어렵다 이러시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의 공부 방향과는 전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맞고 나오는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여갖고 6, 7회독 무지하게 반복을 해갖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만큼 공부해서 3회독 하신 분하고 요만큼 공부해갖고 6회독 하신 분하고 싸우면은 이만큼 해갖고 6회독 한 분들이 100%입니다. 100%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감하고 지적 호기심을 잘 제어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쪽으로 안 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험생도 사람인지라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이 이제 질문 받아보면 알거든요. 막 이런 거 질문하셔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일로 돌려보내고 이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기출문제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건지. 그죠? 뭐 보면 알아요? 기출문제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8월 달부터 기출문제 보면 늦으니까 그냥 3월 달 기본 강의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기출문제 같이 갖고 가자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등대가 되어줍니다. 등대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판례 읽고 나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옆에 두고, 그죠? 풀어나가면서 경계 설정도 하고, 그죠?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없이 공부한다는 거는 등대 없이 항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OX 지문제. 처음부터 두꺼운 거 잡으면 무리니까, 그죠? 그래서 얇은 OX 지문제 같이 병행하면서 1회독, 2회독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넘어가면은, 우리는 10월 달 때까지도 기출문제도 한 3회독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회독의 중요성이 있고, 밑에 공부 방향 설정 및 분량의 조절이 중요한데, 그래서 괄호치고,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등대가 되어준다. 이런 얘기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넘어가셔서, 포인트 민법 제 거 이제 1000페이지인데 교수님 저서는 2000페이지 훌쩍 넘어가고 교수님들의 공정 민법주에 총 19권이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거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민법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수험생의 민법은 이제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지 범위 설정이 중요하고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부해야 될 것과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은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맞춰야, 출제자들도 이런 거 내긴 내는데, 이걸 알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요런 게 이제 5번 지문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부분들이 1, 2, 3, 4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틀린 거 골라라는데 얘네들이 다 맞았어. 그럼 뭐예요? 얘가 틀린 거예요. 몰라. 이거 나 처음 보는데? 그래도 틀린 거예요. 그죠? 진짜 잘하는 수험생들은 이걸 골라내요. 이건 뭐, 그러니까 저도 시험 고득점 했다고 인사 오는 친구들 붙잡고 물어봐요. 그런 것도. 그죠? 물어보면은, 모든 지문 다 알겠더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가도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시험장 가시면. 내요, 출제자들이. 막 내요, 어디서. 판례가 몇십만 개가 있는데. 그죠? 막 내요, 이런 거를. 그죠? 몰라요. 뭐, 자기도 생전 처음, 막 민법 100점 맞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있더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 뭐냐? 이거 다 맞다는 걸 알면 맞춰요. 근데, 수험생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이 문제 틀리고 하고, 이걸 몰라서 틀렸다고 착각하고 나가요. 이거 왜 틀렸게요? 이게 애매해서 틀린 거예요. 이게 애매해서. 이거 확실히 동그라미라는 거 알면 안 틀려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걸,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걸 몰라갖고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둘 중에 헷갈리다가, 그러고 오다 고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렇게 내는 게, 이걸 잘 아셔요. 이렇게 내는 게, 이걸 알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정확히 골라낼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공부 범위 설정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불합격의 길로 가는, 그죠?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는, 쉽게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결과는 못 얻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문단에 1차 시험은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남들 다 맞추는 시험만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평균 80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출문제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가보시면 민법은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어서 방향과 범위의 설정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돼주는 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항상 이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래 문단 저는 OX 지문집을 요걸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바로 병행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그죠? 그다음 이제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은 요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있었는데 판례 비중이 제일 높고 조문은 막 20% 정도밖에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판례가 왜 있겠어요?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아니면 조문이 있는데 좀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거나 그럴 때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조문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비중이 높다고 해서 판례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조문 때문에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조문의 중요성이다.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은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지만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보면 평이한 판례 문제는 다 열심히 하니까 다 맞추는데 결국 조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문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문을 열심히 봐야 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근데 이제 수험생도 알아요. 그걸. 조문이 중요하다고 알아요. 그래도 못 봐요. 왜 못 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들 수험생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험, 1차 시험을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1년도 절대로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문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판례로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문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뻔히 아는데도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근데 조문에서 빵꾸 나서 떨어지겠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맨 밑에, 이 조문은 사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해요. 조문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도 때도 없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실 같은 데 앉아서 진득하니 공부하실 때는 판례 보시고 조문은 예컨대 버스 타고 다닐 때, 먼저 지하철 다닐 때, 그 짜투리 시간에, 그죠? 밥 먹을 때 옆에 하나 두면서 보고, 그죠? 요런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 그래야 이제 조문이 봐지지, 안 그러면은 조문 보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써놨죠. 수험생들도 조문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문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결국은 뭐 판례 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문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그런데.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시다. 그죠? 그래서 그 3쪽의 맨 위에 이거는 제가 밑줄을 안 꺼놨는데 그래서 조문은 처음에 습관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이 습관이 중요해요. 그거를 잘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그래놔도 일단 성공이에요. 조문.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하면서 조문으로 먼저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 없이 판례만 공부한다?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객관식 OX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성이에요. 살짝만 헷갈려도 이게 이 O인지 X인지 살짝만 헷갈려도 아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O다, X다 딱 집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으려면 조문이 딱 뿌리를 잡고 판례를 받쳐줘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얘네들이 막 흔들린다고.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은 뭐 좀 잔소리인데, 복습의 중요성.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학습이라는 말이 이제 배우락, 익힐 습입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배우락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보다 습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일 많이 듣는 그 수험생들 얘기하는 게 또 그거예요.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더니, 혼자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만큼 복습을 안 하셨다. 제가 강의로 길을 열어드리면은 반드시 그 길을 스스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야. 이거. 강의 수강하시고 오늘 진도 나간 만큼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주시고 그죠? 요게 매일매일 꾸준히 돌아가야 그래야 이제 여기서 쫙 올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강의에서는 강사가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복습이고 익힐 습이죠. 익힐 습. 그죠?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익히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잔소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에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매일매일 공부만 하셔야 되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오신 수험생 중에 뭐 합격 커트라인 근처라도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정말 공부들 열심히 하셔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합격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 되셨죠? 그죠? 오늘 뭐 이렇게 이제 민법 그 공부 방법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회 때 항상 반드시 드리는 말씀. 자, 진입 여부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설명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두 부류인데, 이미 마음속으로 시험을 보겠다, 진입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 설명회 듣고 좀 알아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알아보시는 단계다 그러면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 변호사 시험이, 그러니까 원래 사법 시험이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시험만 가지고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제일 좋은 자격증이 변리사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자격증은 시험만 봐갖고는 안 되잖아요. 로스쿨 가야 되고, 뭐 3년 대학원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시험만 봐갖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격증이 이제 변리사 자격증이 돼서, 그러다 보니 다 이제 경쟁력이 좀 있으신, 뭐 공부 좀, 어디 가서 공부 좀 꽤나 했다는 소리 들으신 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고, 게다가 지금 이제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좀 적체 이론도 있어갖고, 한 2, 3년 공부하신 분들하고 또 경쟁해갖고, 처음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2, 3년 공부하신 분하고 경쟁해서 또 이겨야 된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막 3년, 5년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합격을 못하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5년 정도 하고 합격증 땄다 그러면 그건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합격을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못 얻었다 그러면 그냥 시간만 날리는 꼴이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뭐 그죠? 그다음에 뭐 뭘 하는 건지 이런 거 좀 잘 알아보시고 좀 마음을 굳게 진입하시려면 이제 굳게 다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 고민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시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시간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봤지만 이제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5월이에요. 이미 늦었는데 이거 진입할지 말지를 한 1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6월 또 넘어가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냥 1개월 날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되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제 아직 결심이 안 서신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시되 대신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짧게 좀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러고 결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결심을 하고 오신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그냥 당장 내일부터 인강이든 뭐든 끊어갖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남들보단 2개월가량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심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나중에 뭐 저하고 민법을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되면 뭐 저는 더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